네. 정보야. 형님 그 육답을 넘어갔대요. 장비 넘어갔다고? 예, 아니 빼다가 넓은 데서 넘어갔다는데? 안 다쳤어? 다치진 않았나 봐요. 근데 그 넘어갔으면, 야, 거기가 넘어갈 길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육답을 다 밀고 댕겼잖아. 어. 근데 그 사람하고 자빠졌는데 그냥 세워도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세워서 작업 묻어갔지. 그죠? 아, 바로 자빠져서 시동 껐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아트전기 치치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그 다른 현장에 6더블 장비를 배차를 해드렸는데 오전에 조금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장비가 넘어갔다고요. 즉 장비가 전복됐던 거죠. 다행히 크게 부상은 입은 건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사님은 어떠냐고. 근데 기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죠. 배차했던 그 기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비가 넘어갔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력으로 탈출을 못할 정도로 넘어갔어요. 근데 장비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좀 마치지 못했는데 이런 그 전복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요 뭐 그 기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이런 특히나 이런 좀 산 지형, 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거나 지형 자체가 장비가 밟고 다니는 이 지형 자체가 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히 잘 체크를 하고 다니셔야 될 겁니다. 우리 초보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현장이든 가면 가끔 그 우리 현장에서 그냥 막 주구장창 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확보를 하고, 좀 흔히 말하면 우리가 길을 닦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을 닦든 뭐라든 어쨌든 내가 왔다 갔다 할 길이면 정확하게 안전한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냐면 들어갈 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간 길로 반드시 나오려고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들어가면서 좌우 폭이나 아니면 뭐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합니다. 밟았던 트랙 자국, 타이어 장비든 뭐든 밟았던 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나오려고 해요. 뒤로 나올 때는 역으로. 그러니까 이 고르지 않은 이런 지형에서 특히나 작업하실 때는 확실히 내가 장비를 다닐 길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신 후에 장비를 즉 작업을 하시는 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고는 사고대로 나지만 나중에 이 장비도 망가지고 그러면 진짜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세발 젖은 것도 아니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뭐 현장에서도 현장 측기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고 뭐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그럴 뿐더러 당장 일을 못 다니지 않습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안전은 내가 직접 그냥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느 현장에서는 그렇죠. 뭐 유도원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끔 다른 어떤 현장 가보면 장비를 유도를 시키는 그런 이제 유도자들 중에서도 진짜 오히려 방해되는 유도원들도 많아요. 장비를 유도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몸도 유도를 못합니다. 그냥 무늬만 유도원이고, 아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업하는데 더 방해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더 신경 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없으면 더 편하게 작업할 텐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굴 믿고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항상 나의 길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손해가 막심합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때도 뭐 운전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은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고, 어떤 차가 나한테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방어 운전을 한다 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장비하시는 우리 기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예방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 운전, 안전사고 예방 운전.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내가 앉을 자리, 내가 다닐 길 미리미리 조심스럽게 정확한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그 기사분도 다치지 않고 했는데 장비가 조금 망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 나왔는데 이만저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장비가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큰 장비일수록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 장비 하부, 그러니까 하부체 상부체 나눠진다 치면, 제 미니니까 저 미니 제 장비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하부체에 그 트랙하고 상부체에 이 우리 스윙 했을 때의 몸체, 이 몸체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몸하고 하부체가 일직선상이에요. 저희는 뭐 소선해라 더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17, 저희 미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17과 3호가 가장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은 몸보다 트랙이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이 더 안정되게 지탱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복될 확률이, 저희가 운전을 해보지만 3호보다는 035 장비보다는 넘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덜 넘어간다는 거죠, 무게중심이. 3호는 035 장비는 이 상부체하고 하부체하고 딱 일지선상이라서 옆으로만 조금만 뻗어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장비가. 그러니까 공투랑도 차이가 그거예요. 저희가 공투 바로 밑에잖아요. 소선의 공투라고 하지만 어쨌든 미니에서 제일 큰 035인데, 공투보다도 옆으로 트랙도 좁고 하다 보니까 옆으로 서가지고 잘못하면은 전복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3W도 비교를 해보자고요. 3W도 보면은 상부체하고 하부체하고 일지선상인데도 불구하고 3W라는 타이어 장비는 롤링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준을 어떤 거에 두냐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큰 장비일수록 넘어가는 게 덜하다, 그것도 맞진 않고, 구조상으로 보셔야 돼요. 구조상. 그러니까 미니에서도 잘 넘어가는 게 많아요. 특히나 이런 농촌, 뭐 요즘에 뭐 렌탈 많이 렌탈하는 그런 데서도 일부 렌탈하셔가지고 미니 장비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그냥 수료증을 갖고 그냥 스윙 그냥 조금 하니까, 장난감이니까 처럼 생겼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돌리다가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정도로 미니 장비들을 렌탈해서 이렇게 쓰실 거면 정말 안전벨트 정도는 하시고 이렇게 위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좀 경사지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나. 저도 그렇지만 미니 장비 이 17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렇지만 안전벨트 저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3호는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경사지가 한 15도 되거든요. 경사가 뭐 한 15도인데 이 작업하는 거에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을 좀 지탱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17 예를 들어 드릴게요. 017 장비도 특히 오픈카라고 합시다. 오픈카 캐노피 장비를 저희가 안전벨트를 특히나 더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복이 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러면 이게 장비가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거기다 뛰어내려요, 장비에서. 그러면 뛰면 바로 멀리 뛸 수 있을 것 같죠? 바로 코앞에 떨어집니다. 오히려 장비에 깔려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장비랑 같이 넘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보셔야 돼요. 그나마 덜 다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캐노피 장비에서 이제 캐빈 장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 때문에도 장비를 바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캐노피가 아닌 캐빈 장비를 샀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장에서도 목 디스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디스크 한 10몇 년 전부터 목디스크가 발병해서 그 목디스크가 생겨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치료를 하고 5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시 또 재발했어요. 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캐노피 차량도 미니 장비 하시는 분들 선에서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캐노피 아니면 어쨌든 미니 장비 하시면서 철거 현장에서 또는 이런 특히나 조경 현장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귀시아대기 한 대씩 다 맞아봤을 겁니다. 철거 현장에서 뭐 철사, 철근, 하다못해 나무, 이런 조경에서는 특히나 이런 나무 줄기, 저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몸을 보호, 그렇죠.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먼지며 이런 그 관로 현장에서도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옆에서 빗자루질 계속 하고 있고 저는 계속 바가지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너무 싫고 그 다음에는 안전이죠. 무엇보다도 이 캐빈이 좀 더 캐노피보다도 몸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 추위, 더위 이제 싫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캐빈 차량을 선호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다 동사무 장비 하시는 분들 캐빈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유가. 근데 간혹 그러세요. 아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덥지 뭐 장비 타는 사람들이 더 덥냐. 자, 미니 장비는 엔진이 바로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장비 엔진 열이 장난 아닙니다. 이 뭐랄까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도 그 따뜻하게 아주 엉덩이를 데펴주고 있으니까 이 열기가 바로 직격타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진짜 막 기진맥진해요. 여름에 우리 오픈카, 저는 오픈카라고 표현하는데 오픈카를 타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목이 많이 아픈데 이거 디스크 아닌 사람이 경험 안 해본 분들 모를 거예요. 이 어떤 느낌인지. 팔도 저리고 찌릿찌릿 계속 바늘로 찌르는 느낌인데 계속 신경 누르고 있으니까 신경질도 나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몸이 아픈데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캐노피를 탔다 제가 그러면 몸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도 캐빈으로 제가 어찌됐든 안전, 내 몸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으면서 최대한 안전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돼요. 장비, 안전, 사고 이런 것도 누굴 믿고 누굴 뭘 의지하고는 보다 우선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괜찮으면 가는 거지. 간혹 현장에서 위험한 현장이다 그러면 못할 것 같다 그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현장에서도 사고 나면 뭐 이래서 사고 났다 저래서 사고 났다 이거는 뭐 타이어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궤도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사고 난 이유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나중에 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고 전에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건데 너무 위험한 거 보인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단 그런 게 있죠. 현장에서 어떠한 장비들도 다 누구나 거기서 그 일을 다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 혼자 못하겠다 하고 나오면 그건 곧 실력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 저 장비는 안 불러줍니다. 그런 장비는. 그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정말 힘들다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은 내 목숨 하나인데 그죠? 내가 판단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봐라 아니 뭐 이렇게 해봐라 물론 밖에서 봤을 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얘기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내 안전을 내가 확보한 후에 모든 거를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초보자 그리고 현장 경험을 많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그러한 현장 가면 이제 현장 뭐 관계자분들께서 간혹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재촉할 경우도 있어요. 막 장비 들어오자마자 개 끌려다니지 막 끌려가요. 그럼 멘붕 온다고요. 그러면은 장비 앉을 자리도 모르고 걔 그냥 바쁘게 막 하다 보면은 그런 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앉을 자리, 내 장비 다닐 길 안전하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장비 전복 사고 이런 거 나면 듣기만 해도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놀랬거든요. 큰일 났구나. 근데 다행히 배차해드린 그 기사님 통화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몸은 안 다치셨다고 하니까 장비가 조금 서비스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서는 문제는 이제 제가 배차해드렸던 그 현장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걸 또 해결하려고 또 서로가 노력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도 잘 안 돌아가고, 이게 사람 목숨이 혹시라도 다쳤다, 잘못됐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신경을 썼겠지만 만약 안 다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일 처리에 대해서 이거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장비 지금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는 불렀었는데 장비가 망가졌으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오늘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인부들 값이며 뭐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혹 저도 그렇거든요. 바쁘게 막 움직이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라도 얘기를 합니다. 반장이 됐든 소장이 됐든, 소장님 이러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서 일 못하게 되면 더 큰 텐데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빠,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제가 볼 때 소장님이 제일 바쁜데요. 네? 전 느긋하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현장에서든 우리가 항상 안전 운행 늘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정말 한순간에 장비 전복되는 거 정말 아차하면 넘어가는 거야. 아차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복사고도 보면은 기준이랄까요, 뭐 초보자들이 잘 넘어간다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 2년 3년 차? 왜냐면 한 그맘때 정도 되면 이 레바도 있고 몸도 이 장비를 이제 탈 수 있는 자신감이 막 붙거든요. 자신감 뿜뿜해요. 그죠? 그러면 흔히 말하면 이제 겁을 상실해요. 저도 그랬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합니다. 겁대가리.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시겁시겁 놀랄 때가 많거든요. 아차할 때가 그냥 경사지에서 막 작업할 때 뭐 이 정도 막 확 그냥 제끼다가 바로 그냥 어이구 하고 심령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연수차에 주로 많이들 사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리가 그렇죠, 이쪽 얘기할 때 이제 건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더 잘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요번에 그런 소식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지 한 번 더 되새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이 직업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 가장,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저 같은 경우엔 우리 아들들의 아빠로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 작업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안전 운행 하자고요. 감사합니다.